하중 이동이 앞으로 쏠리고 나면 브레이크 담력을 들어주는데도 제동력을 줄이지 않고 계속 강하게 물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물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운전대가 이거 정답 아시는 분 댓글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 피스톤이 나오면 얘가 핑거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왜 현대자동차가 이것을 못 잡아내고 출시를 했을까? 미국이나 독일 이런 애들은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느낀 애들이 많거든.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잘 아시지만 여기에서 신랄하게 아마 까임을 당할 겁니다. 강병희 드라이버하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미생님 그 브레이크 뗄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요 느낌이 이게 유압 브레이크인가? 전자 브레이크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밟는 브레이크 페달과 여기에 있는 캘리퍼하고 연결이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뚜두두두두두두 하는 신호로 가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밟을 때 분명히 느낌이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밟는 느낌은 완전 유압 브레이크예요. 그런데 발을 떼면 여기 있는 발을 떼면 느낌이 이상하단 말이죠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고선 영상을 올린 거 보니까 확실히 더 좋더라고. 전화로만 듣다가 이분이 한 얘기를 잠깐 시작돼서 하중 이동이 앞으로 쏠리고 나면 브레이크 담력을 들어주는데도 앞쪽 노즈가 잘 올라오진 않아요. 그건 어쩌면 이게 지금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느려도 실제로 제동력을 줄이지 않고 계속 강하게 물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물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운전대가 이거 정답 아시는 분 들어갈 때의 느낌은 기존의 진공 이 하이드로백을 이용하는 페달하고 거의 위화감이 없어요. 근데 거의 위화감이 없다 그러죠. 밟을 때는 비슷하다. 그런데 떼면 왜 느낌이 아직도 브레이크가 안 풀리고 물려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페달을 뗄 때 발생합니다. 페달을 떼는 감각에서는 이 차는 이런 스포티한 어떤 제동의 성능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브레이킹, 도로에서의 브레이킹 모듈레이션만을 해놓은 것 같아요. 사륜구동계 그리고 넓은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 외국인 데리고 나와가지고 만든 영상, 폭망한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음부턴 제가 외국인을 절대 초대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영상 왜들 안 보는 거야? 고급 영상인데 정말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히스테리시스라는 겁니다. 댓글로 좀 부탁드려요. 이게 한국말로 뭐라 그랬다고요? 이력 현상. 감사합니다. 이력 현상.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원래 브레이크 캘리퍼를 만들 때 내가 압력을 이렇게 밟으면 여기 토크, 여기 센서 아웃풋, 여기 전자 시스템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여기 이제 토크라고 해야 되죠. 토크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빼주면 여기 따라서 똑같이 쭉 빠져야 돼. X축을 압력이라고 하고요. 그 Y축을 토크라고 해요. 토크. 원래 잘된 시스템은요. 내가 10kg을 밟아주고 내가 100kg을 밟아주면 예를 들어서 뭐 30이라는 토크가 나오고 100kg 밟았을 때는 300이라는 토크가 나와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내가 100km라는 것에 이제 발을 떼가지고 이렇게 가서 10km만 밟았단 말이야. 살살살살 브레이크를 확 떼는 게 아니잖아요. 브레이크를 살살살살 뗀단 말이야. 브레이크를 떼가지고 10kg으로 내려오면 다시 30이라는 게 늘려줘야 되는데 얘가 그렇지 않고 10km밖에 안 밟고 있음에도 막 한 50 토크 정도를 밟고 있는 느낌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병현 씨가 얘기한 대로 밟고 있는데도 계속 토크가 걸려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그래프 진짜 더럽네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뭐다? 브레이크가 잘 안 만들어진 거예요. 브레이크가 꽝인 거야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브레이크는 이 브레이크를 잘한 시스템은 이것을 줄여주는 게 관건. 이것이 줄여질수록 선형화가 돼서 브레이크를 조절할 때, 그러니까 저런 레이서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캘리퍼 중에 왜 플로팅 캘리퍼, 픽스 캘리퍼 이런 거 얘기하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다리 달리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브렘보 뭐 캘리퍼 뭐 얘기하는 거, 이렇게 픽스드로 세 있는 거랑 이렇게 플로팅 하는 거랑 이 느낌이 왜냐면 히스테리시스가 이쪽이 더 높아요. 이런 캘리퍼 보셨죠? 이게 히스테리시스가 어떻게 되냐면 뭐 요즘에 개발자 얘기들로는 얘도 뭐 비슷해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얘는요 여기 이렇게 핑거가 있잖아요. 핑거 여기가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어 벌어져. 세게 밟으면 이게 벌어진다고. 얘도 벌어지긴 하는데 얘 벌어지는 양은 적죠. 왜냐면 얘는 통짜잖아. 통짜. 그리고 그 살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 캘리퍼에 비해서는 여기 보면 요 캘리퍼가 여기 이게 핑거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패드를 잡아주잖아.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핑거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벌어져. 이거가 그 컴플라이언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레이서 같은 분들, 이게 담력이 엄청 센 분들, 강병희 드라이버 같은 분들은 이게 세버리면 이게 벌어지고 하면서 그 히스테리시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더. 그러니까 이런 캘리퍼들을 레이스카에는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런 픽스 캘리퍼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심지어 여기에 컴플라이언스도 있는데 이거는 이부스트잖아요. 이부스트는 그 이부스트 안에 브레이크 그 모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터가 여기 페달을 밟고 여기 페달 시뮬레이터가 있고, 그죠? 페달 여기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있잖아. 모터가 있고 압이 생성돼 있는 상태에서 가는데 얘가 압이 빠지면 얘 모터가 역으로 돌아주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바이패스 컷오프 밸브 같은 것들이 유압을 흘려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흐르는 거지. 비평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는 향상을 해야 돼요. 향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뭐 제가 뭐 이쪽 회사한테 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있는 거 있는 대로 까줘야지.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잘 만들었는데 아직 기술력에 부족한 거지. 발을 뺐으면 급격하게 그 압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패드하고 캘리퍼, 로터와 패드가 이렇게 물려있는 거에 힘이 떨어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떼줘야지. 얘를 반대로 미는 힘은 없어요. 패드를 이 뒤로 밀어주는 힘은 여기 있는 쫙 패드 스프레드 스프링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거의 역할을 안 하고, 얘를 뒤로 밀어주는 거는 이 로터의 런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런아웃?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한다. 아무튼 이 패드를 뒤로 밀어주는 힘이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뭐 피스톤 있죠. 피스톤의 러버로 인한 롤백, 뭐 이런 게 롤백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얘가 밀어주는 힘이 이 로터에서 발생을 하는데 얘를 이 모터랑 이런 것들이 잘 먹어줘야지. 그래야지 바로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떼지지. 이게 안 떼지고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도 계속 물고 있는 듯한 이질감이 생긴다는 것은 이 시스템에 아직 개선점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개선점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요거를 빼먹었었네요. 역상 모터를 하나 더 달아야 되겠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시스템을 개발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힘을 측정을 해서 여기에서 밀어지는 힘 있죠. 이거는 일반 컨벤셔널 브레이크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어지는 힘과 피스톤의 롤백 양, 뭐 측정할 게 많죠. 이거가 충분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면 모터 시스템을 좀 뒤져봐야 되겠죠. 모터가 역으로 오는 것을 막고 있다든지, 여기 체크 밸브의 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못 잡아내고 양산을 했다는 것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왜 현대자동차가 이것을 못 잡아내고 출시를 했을까? 저의 뇌피셜로 얘기를 드리면 전문 드라이버의 부족, 피드백을 못 줬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시험평가 인원들의 역량이 부족. 근데 여기는 사실은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가능성은 좀 낮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 몇십 년 동안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위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밑의 가능성은 뭐냐? 원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향상. 아니면 말을 못하지만 위에서 청성! 하라고 하니까 야 그거 모르겠어. 야 그거 사람들 웬만하면 못 느껴. 알겠습니다 하는 걸 수도 있지. 위에 계신 분이 그랬을 수도 있고, 기술력,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가려면은 다시 보쉬나 TRW 거를 써야 되는데 이런 기술력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안 될 수 있죠.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을 이분들이 못했다면 모르고 나온 거고요. 이분들이 못했다면은 알았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거죠. 알고 못 고친 거냐, 모르고 못 고친 거냐. 두 가지가. 근데 아무튼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발을 뗐을 때 브레이크가 안 나오는 느낌은 나중에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될 거냐면요. 이게 해외에 수출이 되잖아요. 해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 수출이 되거나 이러면 미국이나 독일 이런 애들은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느낀 애들이 많거든.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잘 아시지만 이런 쪽의 출신들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차를 이게 고치고 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신랄하게 아마 까임을 당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개선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개선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선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 현대자동차가 개선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개선을 안 하면 해외에서 아마 신랄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까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강병희 드라이버 정도 까만형 영상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면 강병희 드라이버 정도 돼야 느끼는 건데, 해외에 와서 신랄하게 까일지 안 까일지는 한번 제 영상을, 그걸 뭐라 그러죠?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거? 나중에 뭐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성지순례
해외에서 저는 이 피드백, 브레이크 피드백에 대해서 신랄하게 까이는 영상이 많이 올라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성지순례 영상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올해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고요? 한국에서라도 잡혀서 한국 동호회에서 이게 이제 G80을 타시면서 다른 유튜버들 타면서 이제 느끼실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동호회 분들도 신경 쓰면서 타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호회 분들도 타면서 진짜 이러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고치고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제 영상을 현대자동차에서도 보신다고 하니까 보시고선도 아마 피드백이 있으면은 저도 공개는 안 하고요.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 미래에서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망했습니다.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 위기에 엄청난 투자로 지금 신차 발표하고 있는데 모쪼록 좋은 결과 나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되면서 우리나라에 또 한 번의 역전의 신화, 또 10%의 마켓 쉐어가 우리나라 미국 자동차 10% 마켓 쉐어가 20%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화이팅. 좋은 뉴스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은 사실은 그 현대자동차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가서 선전을 해주는 바람에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 베트남의 도요타가 1등이었던 마켓 쉐어를 깨부시고 현대자동차가 1등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할 수 있고요. 국내의 소비자들도 많이 욕을 하시지만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많이 발전해온 건 사실이니까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도 계속 피드백을 주시고 유튜버들도 피드백을 주셔서 잘 고쳐서 미국이나 해외에 수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세 사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언젠간 없어지겠죠. 언젠간 없어질 테니 다들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까 그 데모하고 막 총 들고 막 데모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대통령도 미시간에 포함한 3개 주는 좀 풀어주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그 스테이트 가버너도 5월 1일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동차도 약간 다른 추세로 나아갈 것 같은데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좀 받으면서 버튼식 기어 좀 없앴으면 좋겠음. 그런 거 피드백 충분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버튼식 기어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피드백을 소비자에게 의존해서 가는 거가 사실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험군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하는 인원은 자동차 회사 안에 1000명, 2000명인데 차를 타는 사람들,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은 10만 명, 20만 명이 되니까 미시간에 자동차 제조사가 뭐뭐 있냐고요? 거의 없는 회사가 없다고 봅니다. 미시간에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좀 한다는 부품 회사를 통틀어서 자동차 좀 한다라고 하는 회사들의 헤드쿼터는 다 미시간에다가 둡니다. 굉장히 많아요. 한국의 울산이라고 보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연구소와 제조사가 다 모여 있어서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지금 자동차 부품사 헤드쿼터만 10,000개가 넘어요. 여기가. 미시간 특산물은 자동차 부품. 남양 울산을 합쳐놓은 것을 몇 개 합쳐놓은 거지. 왜냐면 포드, GM, 크라이슬러, 도요타, 벤츠, BMW 다 있으니까. 미시간은 뭐가 맛있냐고요? 먹는 건 다 똑같아요. 여기는 다 패스트푸드라.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